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을 향해 눈짓기 제스처를 한 멕시코 남성이 거센 비난 속에 공개 사과를 하고 협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 유튜버를 향해 이른바 눈짓기 제스처를 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멕시코 남성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멕시코 남성 울리세르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과 영상을 올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체코 경기 도중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유튜버 이노냥, 본명 윤수진 씨가 관중석에서 셀프 카메라 영상을 촬영하던 중 뒷줄에 앉아있던 멕시코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양손 검지로 두 눈을 찢는 행동을 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해당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영상이 확산되자 한국 팬들은 물론 멕시코 현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유튜브 구독자 660만 명, 틱톡 팔로워 23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졌고 그가 멕시코 지리정보 관련 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그는 이번 일로 협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꺾고 32강 진출을 향한 유리한 출발을 했습니다. 관절 건강 보조제로 널리 알려진 글루코사민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치매 진행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관절 건강 보조제로 널리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생화학 분자생물학과 라몬선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발표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복용할 경우 사망 위험과 치매 진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약 25% 높았습니다. 또한 경도인지 장애 단계의 환자들도 글루코사민을 복용할 경우 완전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플로리다 대학교 의료 시스템에 익명화된 진료 기록을 분석해 치매 환자 2만 4천 명과 경도인지 장애 환자 4만 1천 명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이어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갖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글루코사민과 같은 당 성분을 생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했을 때는 치매 증상이 개선됐지만 반대로 글루코사민을 투여한 쥐에서는 기억력 저하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건강한 쥐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글루코사민은 포도당과 글루타민으로 구성된 아미노당으로 미국에서는 관절염과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의료 기록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찰 연구인 만큼 글루코사민이 직접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현상 간의 연관성이 확인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글루코사민의 위험성을 확정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알츠하이머 병이나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보조제 복용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관절 건강을 위해 흔히 복용하는 보조제인 만큼 추가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스카이다이빙 체험객들을 태운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2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주리에서 스카이다이빙 체험객과 조종사를 태운 소형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전 캔사스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미주리주 버틀러의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에는 스카이다이버 11명과 조종사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방향을 틀다가 공항 부지 인근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항공기는 추락 직후 화염에 휩싸였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불길을 진압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비교적 맑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당국은 기체 상태와 정비 기록, 조종사 이력, 기상 조건 등을 모두 살펴볼 방침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AI 사이버 불링 처벌 강화와 고령 운전자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새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오는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일리노이주에서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다양한 새 법안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 규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리노이주 내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부상 및 사망 사고가 300% 급증함에 따라 시속 28마일을 초과하는 고출력 기기를 단속하기 위한 표준 운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해 학생들의 음란물이나 비하 목적의 유해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으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도 본격적으로 발효됩니다. 시니어 운전자를 위한 규제는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 주행 시험을 강제해왔으나 통계상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는 점이 반영되어 대면 면허 갱신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79세로 상향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할 유아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반면 당초 예정되었던 1.3센트의 유류세 인상은 고물가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됩니다. 올해 일리노이주에서만 토네이도 140건이 발생하며 전국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기후 변화로 토네이도 위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주로 집계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기후 변화와 토네이도 증가 추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시카고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네이도 사태는 최근 수년간 중서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네이도 증가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14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4년 가운데 세 번째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국 2위는 82건을 기록한 미시시피주였으며 미주리주는 62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4년 연속 연간 토네이도 발생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리노이주 기후학자 사무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연평균 토네이도 발생 건수는 54건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전통적인 토네이도 발생 지역인 미국 태평원은 점차 더 덥고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네이도 발생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중서부와 미국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리노이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 10일에도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켄터키 카운티와 뉴턴 카운티를 강타했으며 당시 EF 3등급의 토네이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브라질 상공에서 헬기 2대가 공중 충돌에 추락하면서 미국인 가수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공에서 헬리콥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추락해 탑승자 6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헬기 탑승 명단에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올리버 트리와 남미 유명 유튜버 가스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14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서부 헤크레이우 두스 반데이란 치스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했으며 두 기체에 타고 있던 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헬기 가운데 한 대는 충돌 직후 전기 자동차 판매소 주차장 인근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불이나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항공기 잔해는 사고 지점 주변 수백 미터에 걸쳐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 소식통은 항공 당국에 제출된 탑승자 명단에 올리버 트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추락과 화재로 시신 훼손이 심해 당국은 희생자들의 공식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리버 트리는 독특한 외모와 캐릭터, 실험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은 미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사고 목격자는 현지 언론에 공중에서 헬기들이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봤다며 그중 한 기체에서 탑승자 한 명이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브라질 경찰과 항공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체 잔해와 현장 주변 영상, 비행 기록 등을 확보해 공중 충돌 경위와 조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윈TV 시카고. 윈TV는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